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유플랫 시작했는데 쿠팡 상품 속성 같은 경우도 입력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노출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제가 만약에 로직을 알려주는 남자죠. 로알람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테스트 했을 텐데요. 테스트 했을 때 결과가 아직까지도 사실 랭킹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랭킹에 반영이 안 되고 대신에 우리가 소비자로서 쿠팡에서 구매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좌측에 보시면 필터 저는 지금도 쓰거든요. 이제 너무 상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건을 걸어요. 제가 뭐 저는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우유죠. 이제 락토프리 우유를 많이 사는데 우유를 먹으면 이제 화장실 가야 돼서 그렇게 해놓으면 쫙 나와요. 꼭 이제 뭐 로켓 프레쉬에 뭐 이제 용량 큰 거 먼저 나와서 용량을 필터를 건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살 때 필터를 많이 쓰는 제품군은 속성을 넣어두면 좀 더 노출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필터를 걸었으면 다른 제품들은 필터가 없으니까 빠져나가겠지만 내 제품은 필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올라갈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만큼 막 랭킹이 확 올라가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간이 있으시면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지 쿠팡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쪽에 처음 발들여보는 새내기입니다. 영상을 찾아보면서 클릭 하나면 상품 소싱에 배송 CS 처리까지 자동화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업자만 내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평생 이용료를 내면 모든 처리가 자동으로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말을 드리다 보니 이것이 사실인 건지 알 수가 없어 글 남겨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하지 마세요. 아, 이 업체가 그럼 날 소송하려나? 업체명은 안 나왔으니까 이런 거 진짜 처음에 하지 마세요.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이 업체만 돈 벌어요. 이런 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면 이 업체는 돈을 정말 많이 벌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몇 명은 물론 부업처럼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많이 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엄청 밀어 넣을 테니까. 이랬을 때 문제가 내 계정이 날아갔을 때 책임을 안 져주는 업체가 대부분일 겁니다. 계정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고 수익을 나눠준다고 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요걸 처음부터 하시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계정 정지가 됐는데 너네가 100% 풀어주거나 책임을 진다? 이런 게 계약 사항에 있다? 그러면 뭐 저도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수익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일단 크게 안 난다랑 계정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업체 담당자분들이 보실 테지만 하지 마세요.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그런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네. 상표권 침해 이런 게 걸려가지고 하면 그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쵸. 그게 문제예요. 아, 그 업체가 그렇다고 뭐 네이버나 쿠팡하고 라인이 있어서 계정을 풀 수 있냐? 아닐 거거든. 그러니까 뭐 경찰서 가는 것도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못 가죠. 왜냐하면 사업자 명의가 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께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건 좀 위험하네요. 사실 그 업체 해가지고 뭐 나쁜 밥 먹고 막 피싱 상품 올리고 이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사기 그건 이제 불법인 건데 이렇게 계정 운영 대행은 불법은 아닌데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라. 매번 말하지만 쉽게 돈 버는 건 없다. 뭔가 이렇게 쉽게 벌 수 있어요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거저 벌어요 하는 거는 저는 일부러 더 안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 마스크 제 창고에 아직도 마치 벌면 떼돈 벌 것 같은 그럴 때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거저 먹을 것 같을 땐 꼭 참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키프리스에 등록된 단어면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상품명 짓기 어렵네요. 똑딱이가 키프리스에 등록되어 있긴 한데 가령 똑딱이 단추가 있는 활 가방에 똑딱이 단추 활 가방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걸까요? 언제 한번 금지어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키프리스에 등록된 단어면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요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 아무것도 못 써요. 키프리스에는 웬만한 단어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똑딱이가 등록되어 있지만 똑딱이 단추는 붙여서 쓰면 사실 괜찮아요. 똑딱이가 어떤 분류로 뭐 되어 있느냐? 똑딱이 단추 쪽에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품군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매번 확인하면 상품명 짓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래서 제가 뭐 온라인 교육에서는 얘기 드렸는데 목표를 그렇게 뒀어요. 좀 계속 가공을 하시다 보면 지금 키프리스 보세요. 그러다 보면 감이 와요. 이제 뭐 유키라던가 키워드 프로그램의 결과물들 중에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감이 와요. 그 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키프리스 하나둘 검색하시다 보면 그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품명 짓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런 거 한 달만 해보시면
문제가 될 것들은 그냥 빼시면 되거든요. 고민하지 말고 너무 쓰고 싶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애매한 쓰고 싶어서 다 확인하고 상품군 분류하고 되겠지 하고 쓰면 걱정하면서 쓰는 것보다 얘를 빼도 충분히 키워드 많으니까 그냥 애매한 것들 빼시면은 경찰서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하면서 초반에는 경찰서도 가고 조사도 받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고 안 가게 된 게 이런 감이 생긴 거거든요. 초반 말고 조금 지나시면 감이 생길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올린 영상이었죠. 토스 비즈니스에서 뭐 상표권 침해를 체크해준다 해가지고 저희가 소개하는 영상도 올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걸 테스트 해가지고 결과를 봤잖아요.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민구님은 비방 이런 거 잘 안 좋은 소리 잘 안 하시는데 어떠셨습니까? 이거는 토스에 사실 살짝 좀 실망을 했다.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토스 저 기대했지만 쓰지 못할 정도 수준이다. 뭔가 이 윗선에서 만들어내 해서 기간 내에 뭔가 일단 만들어내고 본 좀 진짜 좀 사실 좀 못 만들었고 소개 영상을 내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고민을 했는데 와 그거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토스라서 사실 기대했는데 토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발자 한 분께서 이렇게 뚝딱 만든 것 같아요. 뭐 상품군 개념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걸 적용하기가 좀 귀찮으셨는지 그냥 키프리스에 나오면 무조건 다 제외가 돼요. 토스 좀 더 분발해 주시고, 토스 개발자분이 근데 커머스랑 이런 거 이해도는 분명히 높아 보여서 힘드시면 저한테 오시면 연봉은 조금 내려가지겠지만 앞으로 할 게 엄청 많다. 토스를 안 버릴 것 같아요. 그치, 토스 버리고 저한테 오진 않겠죠. 자, 초보자로서 많은 영상을 찾아서 보았지만 민구님의 설명은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네요.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걸음마로 한 걸음 시작이지만 후에 온라인 쇼핑몰로서 성공하면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초보자 영상을 올렸더니 이런 댓글이 달려서 초보자분들 화이팅이고 꾸준히 하면 분명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되니까 좀 헤매는 과정만 거치시면 분명히 숙지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요. 저는 민구님 채널을 통해서 성장한 셀러인데요. 요즘 컨텐츠는 신규 유입에 대한 컨텐츠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쵸. 제가 기존 분들을 위해서도 뭐 제 브이로그라던가 저랑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앞선 댓글처럼 신규 분들을 위한 것도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골고루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님, PD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카페에 인증글도 올리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째인데 유입조차 거의 안 되고 있으니 이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른 블로그 글도 찾아보니 대부분 지인이나 인터넷 인맥 등으로 한두 개씩 가구매 하라는 의견이 보이더라고요. 마케팅 회사에다 맡기는 가구매는 걸리니까 아름아름 하라는 건데, 그런데 매일 하나씩만 올려도 가구매하는 비용도 많지 않을 건데 진짜 이게 맞는지 민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품을 제조해서 집중할 때는 필요해요. 이제 하면 엄청 도움이 돼요. 이제 리뷰도 좀 쌓고, 우리가 살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이제 그런 거죠. 좀 고민하고 사는 제품들은 리뷰를 안 보는 제품이 사실 없거든요. 비교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조하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막 비용 들여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대량 가공 위탁 판매에서는 정말 필요 없다. 지금 초기라서 아직 초기니까 보통 이런 증세가 나와요. 막 괜히 막 통계 가서 유입도 체크하고 왜 이렇게 유입이 안 돼? 막 걱정하고 주문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러는 요 단계인데, 앞선 댓글 보셨죠? 1000 몇 개 올리니까 하루 한두 개는 무조건 들어온다 보셨죠? 그분은 유입 안 보잖아요. 일단은 1000개를 목표로 가시고 그 다음 10,000개를 목표로 가시고 10만 개가 되시면 이렇게 제가 유튜브 하는 것처럼 좀 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DB 저를 믿고 그냥 야 민군 너 믿고 지금 10만 개나 가공했는데 왜 이래? 이 말 10만 개 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제가 그거 그냥 10만 개면 솔직히 한 10만 개를 정말 제 스타일대로 가공을 했다? 한 1억이어도 제가 살 의향이 있으니까 한번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민구님 멘트처럼 도매물 하나 정해서 키워드 다 정리하고 카테고리 정리하고 속성 태그 정리하고 하면 상품 한 개당 1분이면 올릴 수 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라면 프로그램 이름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민구님 따라서 대량 가공 시작해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 하나씩 올리고 수동으로 올리는데 개당 평균 10에서 15분 걸려요. 아이템 스카우트로 키워드 찾고 썸네일 수정,
스토어 이름 받고 있고 템플릿까지 해서 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인기 카테고리 제품의 경우 키워드 찾는 시간 때문에 더 걸리고 현재 200개까지 올렸는데 주문이 매일은 아니지만 간간히 들어와요. 근데 하루에 100개 업로드 직접 해오다 보니 저처럼 상품 하나하나 일일이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말도 안 돼요. 아주 꼼꼼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하더라도 더 올리자 식으로 대충 넘어갈 건 아니에요. 넘어가면서도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제 스타일보다 좀 더 딥하게 가공을 정말 꼼꼼하게 하시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하시면 실질적으로 하루 100개가 좀 어려운 거죠. 이제 프로그램도 지금 안 쓰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쓰시면 일단 지금 당장보다 매출이 저는 무조건 올릴 수 있다고 자신 있어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공하신 걸 다른 마켓에 뿌리기면 똑같이만 뿌려도 매출이 분명히 플러스가 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은 뭐 제 다른 영상 보셔도 실질적으로 제가 뭐 쓰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고 지금 가공하시는 수준이면 굉장히 꼼꼼하고 잘 하시는 거거든요. 이러면 하루 100개를 목표로 잡는 게 아니라 하루 뭐 50개, 10개 이렇게 잡으시고 프로그램을 곁들이면 상품 수 대비 매출이 분명히 더 잘 날 겁니다. 지금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프로그램 사용법만 한번 익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왔습니다. 유플랫을 이용해서 제품 가공 시 제품명을 쿠팡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품명을 쿠팡 기준 제품명과 스마트 스토어 기준 상품명을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노출에 이렇게 하면 무조건 100% 상위 노출이 돼요. 이런 상품명이 정해진 게 없거든요. 두 곳 다 브랜드가 앞에 오고 상품명 그 다음에 제품의 유형이 뒤에 간다. 요 정도의 기본적인 가이드만 있지 이 가이드를 지킨다 한들 상위 노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명을 쿠팡에 맞춘다, 스마트 스토어에 맞춘다는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의 품질 체크는 꼭 한다. 11번가의 상품명 품질 체크는 꼭 한다. 요 정도고 쿠팡은 이제 키워드 항목이 따로 있다 보니까 상품명 뒤에 키워드를 굳이 많이 붙이지 않는다.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딱 일매출 100 돌파했습니다. 민구님 덕분입니다. 축하. 일매출 100. 맨날 통장은 통장이라서 내가 430만원 벌었나 싶었는데 재투자 맞죠? 통장의 잔고가 좀 여유로워지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솔루션 샴바인 이셀 유플랜만 써도 20인데 솔루션을 제가 과하게 쓰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일매출 100이면 이제 그래 잘하고 계신 거고 솔루션도 처음에 이게 결제하는 게 두렵고 부담스러운데 저를 믿으셨건 뭘 하셨건 어쨌든 과감하게 지르셔서 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신 거고 쓰시다가 얘를 빼야겠다 하면서 빼시면 비용도 세이브 될 거고 솔루션 비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데니백님 매출이 계속 오를 거니까요. 그에 따라서 마켓도 확장하고 이러다 보면 늘 텐데 솔루션 비용이 항상 이제는 원점 어느 정도 100 돌파했으니까 이미 솔루션 비용은 나오는 수준이실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솔루션 비용은 멈춰 있는데 매출과 수익은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 거고 지금은 저를 좀 더 믿고 상품 DB를 더 추가해 보시면 분명히 빛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PD님이 여기서 잔뜩 모아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드렸는데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